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양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상황까지도 함께 전망과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는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신세계 2부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빨리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재우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과잉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쉬어가는 동안에 이제 12시가 거의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요, 일단 2744포인트로 다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의 낙폭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기록했던 하락폭을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6,74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18%. 지금 뭐 변동세는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739포인트까지 좀 그 낙폭이 좀 큽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도 역시나 좀 이전과는 더욱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350달러 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4%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다시 보시죠. 골드도 역시 초반대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더욱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1336달러까지 밀리면서 0.08%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크루드오일도 역시 65달러 지지가 깨지면서 64달러 중반대 가격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4.66달러로 0.61%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현재 시각 비트코인 선물 시세 어떻게 변했을까요? 역시나 낙폭을 다시 한번 좀 만회하지를 못하고 7,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3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초반에 기록했던 낙폭보다 더욱더 확대가 된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오늘 분단위로도 변동성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더욱더 변동성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낙폭을 줄였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낙폭까지 확대하는 상황이 좀 번갈아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늘 개장과 함께 하락 출발했던 상황인 만큼 또 앞서서 김경영 PD의 증시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을 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팡주가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은 금융주의 주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좀 변동성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해영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지수 좀 짚어봤잖아요. 그때의 리뷰, 뷰와 지금 현재 뷰 동일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현재 네. S&P 지수 자체는 개인적으로 좀 큰 변함은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매매를 안 하는 관점을 좀 더 염두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사실 그렇게 큰 진폭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전일 이제 S&P 자체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 강세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장, 매수장 이런 관점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장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좀 더 다음에 괜찮은 장이 있을 시 매수로
더 큰 장이 펼쳐질 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에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S&P 500과 그리고 지수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오늘은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좀 한 걸음 뒤에 좀 멀리 떨어져서 함께 좀 보시라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호근 해설님도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다운을 안 두고 이제 관망을 했죠. 근데 이제 실제 네네. 업의 관점이었는데 나스닥을 좀 보자고 했는데요. 네네. 지금 S&P랑 나스닥 좀 같이 보시게 되면 S&P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라인에서 지지점 받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장 이후 흐름 매우 중요한데 본장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하는 좀 이게 금요일날 하락에 대해 좀 냉정히 반응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폭이 있는데요. 현재 어쨌든 그 지지 라인 상방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보다는 S&P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저점 라인에 손절 잡고 매수점 관점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2770 길게는 2790까지 한번 매수적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 뭐 당일날 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지 라인이 굉장히 옅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 좋은 가격에서 매수 진입하셔서 손절을 하더라도 짧고 그리고 손익비는 한 3대1 정도 이상의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적인 관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낙폭을 크게 만회를 하면서 0.04%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6,750.2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좀 전에 이제 ISM 비제조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6.5인데 물론 외신에서 얘기하시겠죠. 59.9, 60 가까이 나왔는데요. 일단 흐름 자체가 경제지표는 매우 좋습니다. 기술적 부담감만 어떻게 극복하느냐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적 부담을 이겨내는 재료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시장이 소화하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표에 대한 영향성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2부의 문을 열면서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된 상황 안에서 전략 점검 다시 도와드렸고요. 자, 김경영 PD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방금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 1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9.9로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가 56.5였다고 하니까요.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CNBC 쪽에서 나온 속보입니다. 백악관 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증시 하락세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증시가 상승하면서 많이 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만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 경기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1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59.9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지표가 시장에서 어떻게 녹여져서 또 이어갈지 그 부분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개장 이슈 그리고 현재 구간에 대한 이슈까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초반에 가격대 65달러 지지가 되지 못하면서 무너지면서 64달러 중반대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64.70달러로 소폭 또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볼까요? 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홀로 관망이십니다. 네. 맞죠, 관망?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역시나 앞서서 유로 FX 지수 다운의 의견 좀 계속적으로 들고 계신데 해설위원님 다운 의견 들어볼게요. 예, 저부터 하나요? 네네. 이렇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은 다양한 상품이 있고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 있어서 투자자도 유연해야겠죠. 원칙은 지키되 유연한 전법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크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상황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5에서 55의 박스권을 상방 돌파한 이후에 쭉 65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66.50이라는 전고점에서 부딪히면서 현재 비슷한 가격도 부딪히면서 흘러나오는 그림인데 굉장히 혼조세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분석하기에 좀 애매한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이쁜 차트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매매를 안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상황에서는 좀 심플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기준선 매매인데요. 기준선 매매는 저희가 잘 쓰는 기법이긴 한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위아래를 흔드는 장에서 방향성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장에서 씁니다. 이제 내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이제 65달러를 기준으로 두고 저는 매매하기를, 오늘 같은 날에서는 65라는 가격대를 두고 65 상방에서는 매수, 하방에서는 매도라는 관점으로 가지신다면 오늘 현재에서는 65를 좀 전에 하방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으로 보고 65를 상방 돌파하면, 손절이 아니죠. 왜냐면 65에 들어갔다고 치면 65에서는 이제 그 상방에서는 매수적 관점을 보이는데 그럼 65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다 계속 진입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이게 그냥 버퍼를 두고 몇 틱 한 10틱 정도의 버퍼를 두고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는 65 이하에서는 매도적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65가 상방 돌파되면 다시 매수적 관점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어떤 내동매매로 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시장에 따라 순응하는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가격대가 최근에 좀 엎치락뒤치락 같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보일 때는 기준선 매매에 대한 전략도 함께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대입 관점에서 65달러를 기준에 두고 상방이면 매수, 하방 쪽으로 떨어진다면은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라고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단 여기서 정말 65달러 그 분군에서 정말 매틱 차이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또한 또 번갈아서 할 수 없으니까요. 10틱 내외 좀 버퍼를 좀 두시고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 현재 구간 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은 관망이십니다. 네. 네. 들어볼까요?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점은 원유에 대해서 강조했던 점은 지금 시황 자체가 매도세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것인가 이 지금 추세대 지금 제가 일단 추세대를 하나 그릴 텐데 이 추세대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차트 함께 봐주고 계시나요? 네. 지금 여기 그린 추세대 자체가 지금 이제 해설위원님도 그리셨는데 이 추세대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이건데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오일에 관해서 탄력적으로 매도로 붙을 때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지만 미국이 증산했다는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매도를 계속 보기는 힘들어요. 증산했다는 뉴스가 일단 터져야 돼요. 네. 지금 하락 패턴을 이어갈 만한 시황은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증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증산에 대한 우려, 그만큼 또 하락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또 오펙에 대한 이익률 제고로 상승하고 그다음 또 미국 증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 하락하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시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가스 증산했다는 뉴스만 터지면은 하락 추세로 굉장히 이어가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도를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당일 시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당일 어떤 뉴스가 떴는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한 균형점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릴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까? 이거 자체는 미 셰일에 따라 달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만약에 오일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좀 노리셨다면은 네. 한 텀 쉬시고 다음번에 조금 기회를 노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유에 대해서는 관망입니다. 아까 이제 추세 때 지지 저항 라인은 확인은 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만약에 야 이거 오버나잇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 좀 명심을 하시고 무조건 데일리로
짧게 드시고 나오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왜냐, 이걸 계속 터트릴 만한 그만한 뉴스나 이벤트거리는 없다. 이 점을 좀 명심을 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증산 이슈에 매우 민감한 상태로 크루드 오일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조금 떨어지셔서 매도에 대한 관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실 때 마스터님의 이 관점은요. 일단 매력적인 가격대를 좀 기다려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접근하시는 것을 지양하셔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 만큼 각 종목별로 매매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좋은 유효한 가격대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윤 PD의 이런 오일 뉴스 그리고 외신의 뉴스에 대한 부분 시청자분들이 참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볼까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길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의 랠리 최근에 좀 미국 내 생산량 증가 이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우선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펙 주도 감산 협의가 2018년 말까지 연장이 되면서 $70를 넘어서면서 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올해 크루드 가격이 좀 굉장히 좀 힘차게 상승하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미국 재고량이 좀 감소를 하고 또 증시 강세, 달러 약세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좀 잠재적으로 미국 셰일 생산량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해왔다라는 점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삭소뱅크라고 하는 이 코펜하겐에 위치한 은행 쪽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하락하는 점은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리그 카운트가 또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은 현재 좀 좋은 컨디션에 있고 당연히 뭐 가격이 높아질수록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대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베이커 휴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미국 시추기업들이 가동 리그수, 그러니까 리그 카운트를 6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대 리그를 추가를 했고요. 현재 765대 리그를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미국 특발 크루드 생산 더욱 증가를 하게 됐고요. 하루 1,000만 배럴 예측치가 있었는데 이도 지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S&P 500 에너지 인덱스가 지난주에 6%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가장 큰 미국 내 두 개의 원유 생산 기업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을 잃고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산발적인 뉴스가 좀 들려오는데 이란 쪽에서의 뉴스가 또 있습니다. 석유 장관의 코멘트였는데 오펙이 6월 있을 회담에서 감산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란은 여기에 좀 재빨리 대응을 해서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또 했다고 하고요. 지금의 이 랠리, 얼마 전까지 있어왔던 랠리가 언제쯤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덴마크 은행이죠. 삭소뱅크 쪽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뭔가가 너무 좋아질 때는 우리는 그 상황이 눈물로 끝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시장은 지난 몇 달간 좀 지나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3월에 시장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어찌 되는지 좀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7년 3월 달에 그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서 크루드 오일 하락했던 점을 또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15%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은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성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이 하루 1,000만 배럴을 돌파하게 되면 유가 시장 굉장히 좀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대규모의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또 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오펙 쪽에서의 나온 멘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오일 수요가 좀 굉장히 늘어나서 셰일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시장이 밸런스
밸런스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이 삭소뱅크 쪽에서는 이 예측치가 좀 간과하는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좀 오일 수요가 둔화하는 시기라는 점인데요. 이 기간은 미국 정제소가 연례 정비를 위해서 좀 운영을 좀 감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운영을 멈추게 되면 오일 수요도 떨어지게 되는데, 즉 탱크에 남아있게 되는 그 크루드 양이 늘어나면서 원유 재고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점이죠. 지난주에 제가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났다, 11주 만에 처음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늘어난 원유 재고가 이 현상의 첫 증거다라는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헤지펀드들과 같은 이런 대규모 투자자들이 크루드에 대한 롱 포지션을 기록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는 지금 통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로써 좀 랠리가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가격이 하락해도 큰 방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라는 건데요. 이유는 헤지펀드들이 좀 손실을 보는데 매우 좀 경계를 하고 있고, 손실을 볼까 봐 매우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대규모 스탑로스가 활성화되면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도미노 효과가 만들어나서 대규모 매도가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짚어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 가격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삭소뱅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외신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요. 네. 서울경제 해소는 신세계의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외신에 대한 의견, 또 분석적으로 그 안에서 김경영 PD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 시장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에 들은 의견이죠. 일단 롱 포지션에 대해서 기록이 최다치를 보유했다라는 부분은 또 매수 방향 쪽으로 가격 상승을 또 뭔가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는 반대 매매죠. 일단은 스탑 로스로 인해서 이런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질 때 가격적으로 좀 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 좀 반대 매매, 이제 커버링이 나온다면은 가격대가 또 갈 길을 잃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정말 유의해서 좀 시장 안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가 19분, 이제 20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이제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 오일은요, 64.61달러까지 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반대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하네요.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요, 일단,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6,788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0.51%의 상승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 상당히 강하네요. 자, 그리고 S&P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처럼 상승으로 전환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0.12% 약보합으로 2,75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로는 지지부진하네요. 1.24475달러로 0.32%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도 다시 힘을 내면서 1,338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 오일 역시 다시 한번 중반대 가격대에서 후반대로 가면서 64.70달러, 0.5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저희 일부 시작하기 이전부터 낙폭을 기록했던 그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유로 FX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서 골드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도 역시나 64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이 워낙 장중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 낙폭을 모두 좀 커버링하고 회복하고 이후에 들어 올리기까지 상당 부분의 힘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트와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62%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앞서서 김호균 해설위원님의 나스닥 지지 먼저 가는 그 탄력성을 좀 먼저 짚어주셨는데 현재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6,800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위아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 저점에서 그 진입했던 분 같은 경우는 네. 요 구간에서는 한번 1차적으로 저항을 굉장히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이건 뭐냐면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죠. 어떤 그 지지라인에서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짧게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나스닥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S&P로 보시면 됩니다. S&P도 지금 뭐 견조하게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좀 상방으로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보시면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엔 타이밍이 좀 늦었죠. 아까 그쵸. 말씀드렸던 저점 라인 부분에서 지지받을 때 하면 손절은 짧고 손익비는 긴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률적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진입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장기 추세로 어떤 펀더멘탈 분석에 의한 장기적인 자리를 잡는 건 또 방법이지만 어떤 단기적으로 좋은 확률적으로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런 단기적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라인에 대해서 확인이 될 시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고 2부 초반에서도 짚어주신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당일 매매 관점에서 좀 탄력적인 매매 하실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상황이니까요. 이 관점이 다릅니다. 대의 관점 그리고 짧게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이거나 이 또 다른 흐름 안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구분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1,340달러였었던 골드였는데 이내 무너진 이후 중반대 가격대 그리고 후반대까지 좀 레인지가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현재 1,338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저와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김경영 PD 업이고요.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은 오늘 관망 골드에 대해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앞서서 국채 그리고 지수, 달러, 뭐 워낙 골드와 연관된 그런 상품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골드가 더욱더 중요하고 궁금한 시점인데요, 저는. 네,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가급적 골드는 저희가 분석 상품에서 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현재 달러 인덱스와 함께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유로의 분석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보는 차트 흐름상에서 달러와 유로의 반대적 흐름은 좀 확인이 되지만 골드의 흐름 자체는 그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조화 흐름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골드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분석상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없다면 골드를 분석하기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 흐름상 어떤 흐름 자체를 좀 잡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골드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보이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해서 유로 FX와 좀 같이 흘러갔었던 흐름이었죠. 지난주에. 네. 해외 선물이 50여 개 넘는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 어떤 시점마다 주인공이 있는데 물론 한 종목에 내가 프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해외 선물의 장점은 상품 다양성이고 그 안에서 맞아요. 여러 가지 전략을 추구하는 것인데 어떤 이제 이 신세계를 볼 정도로 어떤 시황이나 흐름에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현재 지금 집중되는 거는 국채 그리고 지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금은 이제 국채라든가 그러니까 지수 쪽을 좀 보시는데 일단 이번 주에 어떤 이런 흐름이 변곡을 맞는지 지속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약간 그런 흐름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메인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가장 또 변동성이 있고 그 안에서 수익 추구하기가 좋은 상품입니다. 골드는 현재 부분에서 살짝 좀 빠져있는 조연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은 다운 들어주셨죠? 네. 저는 네. 사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개인적으로 좀 골드에 좀 집중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어떻게 좀 반대 의견이 좀 나왔는데. 네. 많이 엇갈립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유로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조정세에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사실 수익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골드라고 좀 판단을 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추천드린 자리가 골드가 1350자리였죠. 1350점 빵빵 들고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제 방송 보시면 되지만 여러분들 일주일만 한번 버텨보세요. 이거는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1350자리에서. 이건 네. 왜냐면은 가파르게 이제 달러의 조정세가 조금이라도 일으켰을 때 골드 차트 자체가 매도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염두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네. 지금 달러 인덱스에 사실 그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는 골드밖에 없어요. 채권보다. 저는 채권 자체가 지금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이 부분은 이제 긴축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긴축 관련해갖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드렸지만은 원래 이제 골드 자체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성향을 띈 달러 인덱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조정세에 들어가면은 골드는 매도 추세로 강력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든 조정이 자리가 오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을 그린 거는 긴축 자체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시황 자체랑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골드 자체가 오늘 매도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자리를 따지면은 이제 60분 봉상 이제 62평짜리랑 일봉상 52평짜리가 걸리는 1, 2 보세요. 네. 1343점 빵자리를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 관점을 좀 봐야겠다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세가 좀 형성이 됐어요. 대추세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에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1350에 조금 매도로 들고 지금 끌고 가보겠다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본절로 끌고 갈 만한 자리다 이런 자리 추천드리고 싶고 오늘 만약에 매도적 관점을 한 자리에 볼 자리는 1343.0 이 자리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적인 관점이요? 네, 매도적 관점을 본격적으로 볼 때. 왜냐면 지금 맞닿을 수 있는 자리는 이제 52평 자리밖에 없어요. 네. 52평 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사실 유로를 조정 자리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골드를 좀 더 보는 게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좀 꾸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간 차이죠. 주간 차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골드가 굉장히 좀 유리한 종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 장세 자체 이제 반등 구간은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에 하락분에 대한 조정장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조금 염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43.0 자리 이 자리 매도 자리 좀 추천드리고요. 1343.0 자리에서 손절 30티 걸고 이제 이거는 조금 오버나잇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일단 1350달러에서 매도적인 관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다양한 시장 흐름 안에서 뭐 위로든 아래로든 전략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해외 선물의 특징이고 장점과 그리고 그런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의견이십니다. 1343달러 부근에서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포지션 유효한 자리대다, 가격대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좀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실 만한 네네. 포인트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6,800을 찍었고 여기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 셉니다. 나오는데 네. 지금 미국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미국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즉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그림이 지수의 하락을 불러왔다라고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그림에서 네. 그렇다면 국채 가격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림인데
증시가 상승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지수에 악영향을 주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미 증시는 국채 수익률의 부담을 극복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장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의 가격대와 현재 간의 가격대 상관관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외신과 그리고 투자 분석가들은 또 국채 이런 수익률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많은 다수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 현재 시자 흘러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채 수익률이 지수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관계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리는 상황입니다. 지수 S&P 500도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한 이후 상당히 탄력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같은 경우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2,759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나스닥도 역시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골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PD는 골드 홀로 업이십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골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 하락폭 조금 만회가는 중이다. 외신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골드가 얼마나 빠졌나 한번 봤더니 1.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뭐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또는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락했던 부분이 2개월의 그 일중 하락치로는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정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좀 실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똑같은 은행입니다. 삭소뱅크 쪽에서 또 의견을 내놨네요. 오늘 아침에 달러가 다시 좀 약세를 보이면서 골드가 금요일에 하락했던 부분을 좀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금요일장의 하락 역시나 같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이 2018년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삭소뱅크 쪽에서는 증시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골드가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골드가 안전자산적인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일수록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지난주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역시나 헤지펀드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골드에 대한 롱 포지션 늘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규모가 지난 9월 이후 최대치라는 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이슈였습니다. 금요일 하락폭 2개월 내 일중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그런 속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예상 때문에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0달러 후반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에 대해서 다양한 저희가 전략 전해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그런 변동성을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렸고 16 국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렸는데 다시 16 국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120-2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국채 보고 계시네요, 마스터님. 네. 네네. 국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요새 최근에 이제 국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국채는 달러 인덱스의 이제 반대 성향을 굉장히 많이 띄우는 이유는 국채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포함됐었고 골드 자체가 2017년도 포함해갖고 그 이전까지 골드라는 안전자산이랑 미국채라든가 방향성 자체가 같은 이유는 이 성향에 대한 본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골드는 안전자산, 이제 10년물 국채는 안전자산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국채를 하시려면은 12월 이제 중순부터 기조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
12월 중순 이후부터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안 받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기초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왜 영향을 안 받고 갑자기 하락 추세로 굉장히 이어지나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긴축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에 대한 메리츠가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을 더 유지를 해도 괜찮을 자리다. 왜냐?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오는, 상승분을, 하락분을 이끄는데도 미국 국채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의 영향이 안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안전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달러의 영향이 받지 않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기조로 변화를 보는 안전자산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골드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예측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상담 전화가 좀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네. 골드를 매수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수를 보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다 자르라고 했어요. FOMC를 좀 기반으로 해갖고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요? 이때 이후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FOMC 자체에서 어떤 말을 꺼내든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조정이 와도 어차피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리면은 또 내려가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거는 긴축이랑 연관성을 좀 더 밀접하게 해야 되지, 달러 인덱스 자체가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됐고 이때부터 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차트랑 원래는 10년물 채권 자체를 같이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리고 같은 조정장이 오면은 같은 방향성으로 보고 같은 매매를 좀 추구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달라졌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차트만 봐도 눈치채실 거예요. 원래 이 전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뒤틀렸다는 거는 앞으로 10년물 채권 자체가 자기 맘대로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 뜻입니다. 달러 인덱스 영향 안 받고.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10년물 국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10년물 국채 자리를 좀 보면은 좀 추천드릴 자리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자리는 1, 2, 1호였는데 1호, 18 이 자리였어요. 강한 지지 저항대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릴 것이다, 이 자리였는데, 지금 볼 수 있는 자리는 121.06 자리. 네, 이 자리 좀 추천드리고, 이때 좀 한 차례 더 매도를 볼 관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조금 염두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보시는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고 또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 리뷰를 좀 도와드렸고요. 해설위원님도 국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하방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 라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매도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중기적인 흐름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국채 가격 매도인데, 좀 이렇게 과도하게 좀 내려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급등,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매도 잡는 구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미국채를 직접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미국채 가격 흐름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연관돼서 거래하시는 쪽이 현재 시장에서는 힌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군에서 국채 다양한 시장 분석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2부에서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 전화로 정말 다양한 상담을 좀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청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요. 구리 좀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구리 오늘장 큰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2%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횡보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같은 자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15% 상승하면서 3.2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좀 세게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희 PD, 구리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실까요? 일단 오늘 좀 급등을 해주면서 또 이에 대해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ABN 쪽에서의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역시나 오늘 구리 가격도 달러가 좀 드라이브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반등을 좀 횡보를 해주면서 구리가 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좀 다른 이 금속들에 비해서 좀 구리 같은 경우에 좀 지지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구리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소평가된 국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구리 전망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의 움직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중국의 이런 1월 달에도 굉장히 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연휴가 있습니다. 춘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에 이런 중국 경기의 정확한 트렌드를 좀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좀 매매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구리에 대해서는 오늘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구리에 대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뭐 기타 다른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도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리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의 관점도 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사실 구리를 조금 추천을 했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좀 자리를 추천한 자리가 있는데 네네. 터치를 안 했네요. 일단은. 어느 쪽 관점으로 좀 매수적 말씀해 주셨나요? 관점, 매수적 관점. 매수래요. 네. 매수적 관점으로 조금 자리를 제공했는데 네네. 제가 사실 추천드린 자리가 3.1600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3.1600이요. 네. 네네. 네, 일단은 터치를 못한 지점이 있고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극점을 담는 지점이라고 조금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극점보다는 좀 안정성 있는 자리는 사실 이 매도 추세가 끊어질 때, 끊어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고 가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뚫고 올라간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내일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CCI가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내일부터 굉장히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 자체가, 구리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눌림시 매도적 관점으로 좀 한번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추세 자체로 봐야 되는데 이 밑단 추세 그린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터치시 그때부터 매수적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망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싶고 지금은 60분 봉상 CCI가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으로는 지금 노리는 것보다 내일 CCI가 과매도 구간으로 한 차례 눌리시 그때 이제 매수적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호에서는 눌림시 매도적인 부분이 더욱더 우위 있고 내일 같은 경우가 더욱더 매수적인 관점이 좀 노려볼 만하다. 네. 내일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가실 때는 내일장의 흐름, 이어지는 흐름을 조금 더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떠신가요? 네, 구리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네. 일단은 차트를 열어보니까 선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분석할 때 그려놓은 선이었는데, 지금 구리 자체가 당시 한 이쯤 이겼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이제 그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단으로 돌파할 때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해당 가격단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장이 이어지다 상박스권이 돌파된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이 매매를 이어간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격으로 이게 돌파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 좀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박스권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계속 박스권 이탈되면 손절하거나 무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다시 하단으로 상단의 하방으로 깰 때 그때 이제 매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상방으로 갈 경우는 당분간은 이 관점에서는 일단은 진입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워낙 좀 그 가격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방 돌파되면서 전고점을 돌고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오늘 금일에 2% 이상의 급등세에 따른 그런 전략까지 다시 한번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시청자 질문도 함께 확인할게요. 자, 일단 앞서서 유로 짚어드렸는데 마스터님 유로 매도로 생각 중인데 진입 가격대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유로에 대해서 매도 진입할 가격대 여쭤보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유로 FX는 1.2454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도적인 관점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네. 유로를 매도적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자리를 좀 추고 드려야겠죠. 네. 오늘 당일분에 이제 달러 상승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노리는 것보다 내일 이제 보시면은 달러 차트를 잘 보세요. 달러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차트 89.100 눌릴 시 그때부터 매도 관점으로 좀 진입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가격 89.100. 89.100 도달시 그때 매도적인 관점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차게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아쉽고 모자란데요. 이어지는 내일장의 신세계 안에서도 못다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님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네. 일단은 그 유로랑 달러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 알아요. 네, 이제 추세 자체라는 걸 좀 집중을 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고 2월 한 해가 한 달 동안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5일도 지금 시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떨어지고 어느 날은 오를 만한 시황이 나오고 어떤 날은 또 떨어질 만한 시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면은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자리를 좀 많이 추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이제 통화 정책 자체라든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기조 변화, 강력한 추세를 형성할 자리 있다면은 여기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버텨보세요. 나쁘지 않은 수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한번 한 3월쯤 올 것 같고, 자, 신세기를 통해서 조금 제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모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들 전달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규영 PD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네. 우선 지금 오늘부터 파월 의장의 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제자에 했던 옐런 전 의장의 인터뷰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CBS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미증시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비싼 감이 없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시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역사적 고점 범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비싸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좀 비싸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지금 본인이 연임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연임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지명을 받지 못해서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좀 옐런답지 않은 이렇게 속마음을 좀 꺼내놓는 네,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후임인 파월에 대해서는 사력 있고 또 균형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라면서 굉장히 좀 지지하는 어떤 발언까지 했다라는 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마무리인 것 같아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속내도 이제서는 좀 털어놨던 것 같고 후임자에 대해서도 그런 칭찬과 격려도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함께 찾아와 주신 김호균 해설님 어떠셨어요? 네, 지금 뭐 가상화폐 쪽에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금요일 날에도 나스닥에 좀,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많이 우려가 있죠. 그리고 특히 국내장도 좀 하락을 좀 오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 있어서 움직임에,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 신세계가 그런, 디딤돌, 주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롭네요, 오늘. 또 해설위원님과도 함께 또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현재 구간의 시장 흐름 저희가 다양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